자, 이제 진짜 외란 볼게요. 응? 우리는 임진 전에 계속된 외란과 예변이 발생해서 봤어요. 딱 두 개 봤습니다. 삼포해란과 을묘예변. 이 두 가지를 계기로 이제 비변사가 설치되어서 나중에 상설기구가 되는 과정까지 본 거잖아요. 봤죠? 자, 이 외란 과정을 볼 텐데 외란은 크게 배경, 왜 외란이 터졌냐예요. 왜 터졌을 것 같아요? 외놈들이 쳐들은 이 외적들이 쳐들은 이유가 있었죠. 먼저 조선이 뭐 어쨌다? 국방력이 무너졌다. 군역이 문란해진 거 본 적 있었죠. 뭐가 기억나요? 군역이 뭐가 됐어? 요역화되니까. 군대가 삽지원이 가, 안 가? 안 가더라야. 대신 보내기도 했죠. 뭐? 대립이나. 그게 나중에 제도화되는 과정도 봤지. 뭐? 방군수포. 오기 싫으며 뭐 국방에서 포로내 했던 방군수포를 봤잖아. 이러다 병력장은 개판돼 버린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일본에서 뭐냐? 그 길고 긴 전국시대가 끝난 거야. 일본은 수많은 다이묘 영주들이 분할되었다가 그것이 정리된 거예요. 누가 통일한 거야?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한자로서 풍신수길이가 통일한 거란 말이에요. 분열됐던 일본이 통일되고 나니까 그 내부에 일본에서 수많은 영주들이 불만이 많을 거예요. 그 다이묘들의 불만이 장난이 아니고요. 그 다이묘들의 불만을 어떻게 돌려야 할 거 아니야. 그죠? 이게 국내 정치용도 있는 거야. 그게 바로 뭔데? 그럼 밖으로. 언제는 전쟁은 외부와의 갈등은 국내 정치용이 상당히 많다니까요. 이것도 이거지. 이 불만을 잠재우기야. 이렇게 더 나가서 일본은 더 나가서 활로가 필요했다고. 일본은 어찌 섬나라야. 우리가 일본 달리는 방법 중 하나 뭐였어? 그럼 먹어라 그러니까. 근데 그게 끊겼어. 지들이 자초해서. 그게 바로 뭐였어? 마지막 외변이 뭐야? 을묘 외변이랬잖아. 끊겼어. 아니 더 큰 주류 하나는 뭐였는데? 명나라야. 명나라와도 어째 무역이 끊겼어. 일본 죽게 생겼는 거야. 그래서 얘도 어째? 활로를 뚫고 싶은 거야. 이 과정이 발생한 게 바로 뭐라고요? 전쟁이야. 그게 임진왜란. 갑니다. 일본의 전략 잠깐 볼까요? 첫 번째 명분은 뭔데요? 정면과도야. 이거 두고도 후회할 거야. 실제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꿈도 꿨대요. 지도는 보긴 봤대요. 어디가? 인도까지 봤답니다. 아시아 내가 다 먹을 거야. 아 꿈이야. 야무지게 꿔도 되죠. 미친 거지만. 말이 그거였어요. 어디 나라 치러 가니까? 명나라 치러 가니까 정명이야. 뭘 빌려달라고요? 길 좀 빌려달라고요. 그게 정면과도야. 그래서 미리 말해줄게. 명나라가 원명 파견한 이유가 이것 때문이야. 조선 다 먹고 나면 우리한테 오겠구나. 명나라 착해서가 아니라. 우리나라 선조나 일본 사족들이 꿈을 꾼 거야. 명나라는 이것 때문에 이거. 얘도 요동 넘어온다. 야. 참고로 실제로 그랬다죠. 임난 초기에요. 외적들이 처음에는 그렇게 조선 사람을 많이 죽이진 않았대요. 왜 그랬을 것 같아? 조선은 지가 빨리 먹을 줄 알았거든. 다 먹으면 어디 간다야? 명나라 간다야. 그럼 누구 동원해야 한다야? 그래, 조선 사람 동원해야 한다야. 실제로 어마어마하게 죽인 건 언제냐면 다시 재침했을 때 많이 죽여요. 왜? 명나라 못 가는 게 뻔히 보이잖아. 그땐 이것들이 잔혹하게 죽여요, 진짜로. 우리를. 그래서 얘의 기본 전략은 뭐냐? 수립방진이에요. 일본은 수백 년간 어째요? 전국시를 겪었어. 일본이 제일 탁월한 군대는 육군일까요? 수군일까요? 그래. 사람들이 되게 반전인 게 뭐냐면 이게 섬나라 아니냐고. 수군이 제일 센 거 아니야. 걔들이 제일 센 건 육군이에요. 수군은 그렇게 센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일본의 수군은 뭐냐면 육군이 진격하는데 병참부대야. 병참부대. 보급부대라고요. 보급을 끊임없이 해주면 얘가 진격할 수 있다야. 그게 수륙병진인 거야. 그러니까 해안을 타고 돌면서 수군이 보급을 해주고 그걸 바탕으로 육군이 계속 진격해서 빠른 속도 전쟁을 끝낸다야. 그게 일본의 기본 전략이야. 근데 이게 돼 안 돼? 안 되지. 우리한테 한 칼이 있잖아. 누구야? 그래 이순신 이게 안 돼 이게. 요건 됐는데 초만전 때도 이건 됐는데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일본이 무너지는 거야. 우린 이게 된 거야. 보급선이 살아있는 거야. 그게 뭐가 살아있다고 있어? 그게 전라도가 살아있는 거예요. 난 도요토미 히데요시도 아는 거야. 우리가 첫 번째 침략에 패배했던 이유가 안 되는 이유가 저 전라도 때문에 깨닫는 거야. 그 두 번째 열라 전라도 깨는 거예요. 그 얘기 좀 더 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전쟁 과정을 지도로 잠깐 봐보자야. 지도가 보이나요?
여러분 잘 보이는데 저 화면에도 잘 보일란가 약간은 걱정이 돼서. 근데 이렇게 한번 보여주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서 한번 해봤습니다. 조금 위험한 시도이긴 한데 그래도 한번. 화면 잘 보이나요? 쫙 잘 보여? 오, 이거 다행이야. 여기까지 편집하고. 자, 다시 갑시다. 우리 보시면 이 전쟁이 치러지는 과정 잠깐 보자고요. 외놈들이 거의 20만 가까운 군대가 이제 범위에서 여름 넘어가는 과정에서 쳐들어왔어요. 그 당시 음력 4월에 쳐들어왔거든. 지금은 5월에서 6월에 가까운 시절이잖아요. 여기서 어째요? 우리가 박살나기 시작했지. 처음 이 쳐들어온 이 선에서 여기서 우리가 박살나기 시작했죠. 그게 바로 뭔데? 부산포, 동네 이런 데가 박살난 거예요. 응? 정말 송상 열심히 싸웠지만 하루 만에 다 아작이 나요. 그리고 왜군이 어째요? 진격이 들어 올라오는 거지. 이때 조선은 어째요? 장수들을 파견하기 시작했어요. 여기 첫 번째가 상주에 이일이 왔고요. 이일이라는 인물 보이죠? 그리고 충주에 신립이라는 인물이 왔어요. 근데 당시 우리 나중에 조선의 방어체제 설명할 텐데 그게 제승망략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제승망략의 처참한 패배를 여기서 만나요. 제승망략이 뭔지 아세요? 지방에 남아있는 지방군들을 한데 모아요. 여러 지역의 군대를 모으니까 이걸 통솔할 수 있는 장군이 필요하겠지. 그걸 중앙에서 파견한 거야. 그러니까 상주의 경상도 부대가 다 모인 거야. 자, 이 일이 말 타고 와요. 열심히. 에? 군대 모아갖고 일부 좀 더 모아갖고. 자, 누가 먼저 왔을까요? 왜군이 먼저 왔어요. 아작 나고요. 이 일 도망갔고요. 자, 그리고 이제 다시 조선은 이제 이 일 믿을 수 없으니까 원래 여진족과 싸우고 유명했던 용감했던 장소가 신립이에요. 여진족과는 기가 막히게 싸웠던 사람이에요. 우리 신립을 무시할 폄훼해서 안 되는 게 원래 니탕계난이라고 여진족 싸움에 탁월했던 인물이에요. 조선 최고의 용장. 근데 이 사람은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장점이다 한 개. 이 사람 뭐에 니간 여진족과 싸워. 이 북방에서. 뭐 타고 싸웠을까? 말 타고 싸운 거예요. 맞아. 기마술이 탁월한 사람이에요. 자, 이 충주에서 여기 이제 문경에서 충주 넘어올 때 여기 유명한 문경세제라는 곳이 있어요. 조령 들어봤나? 아주 험준한 짝이다. 그러니까 높은 고개를 넘어와야 돼. 무조건 경상도 이리 넘어가려면 여기 넘어가야 하는 거고요. 아니 북쪽에 나는 적군도 이렇게 경상도 넘어가려면 꼭 건너가는 게 충주에서 문경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혹시 옛날 몽골 애들도 꼬박꼬박 충주에 싸웠던 거야. 충주 다인 철수도 받고 충주 성싸움도 받고 노비들도 몽골군 물리쳤던 거 기억나? 노비면서 불 질러주니까 으악 싸웠던 거. 김윤호가 데리고 싸웠던 거. 이게 충주야. 여기를 안 넘어가면 안 돼. 이 험준한 곳들이야. 그래서 많은 부하 장수들이 말했어. 어디서? 이 조령 문경세제에서 막자고. 험준한 곳이라 막을 수 있다고. 쟤도 답 안 나온다고. 근데 신립이 말했어. 나는 말 타고 싸워야 했는데. 산에 어떻게 말을 타? 넓은 데로 내려오자. 넓은 데로. 그 충주 탕금대 앞에서. 그리고 이때가 딱 4월에서 이제 5월에 6월 간다겠죠? 한참 뭐 해놨을 것 같아요? 모내기 해놨어요. 벼심어 놨어요. 땅이 질퍽질퍽해요. 말이 뛸까요? 못 뛰죠. 말 타고 기바병들이 서 있죠? 관역이 어째요? 엄청 크죠? 사람 하나 서도 쏠만한데 말까지 타고 있으니까 관역이 어마어마하게 커졌네? 그리고 이 사람이 친 전략이 배수진이에요. 뒤에 남한강을 등지고 물러서지 않는 용가인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절대 비겁한 사람이에요. 비겁한 사람이 아니에요. 오해하면 안 되죠. 그래서 다 뒤에 물에 빠져 죽었어요. 이제 더 이상 막을 수 없다는 게 보인 거예요. 이 순간 선조 보따리 쌌어요. 총알같이 보따리 쌌어요. 선조는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우주까지 갑니다. 이야기했잖아요. 실제 선조가 명망면도 타진했다니까요. 근데 명나라가 분위기가 떫떫하다니까요. 왜 떫떫하다겠어요? 선조가 달고 올까봐. 명나라는 지금 제일 무서운 게 그거라니까. 달고 올까봐야. 누굴? 왜군을 달고 올까봐. 이게 제일 겁난 거예요. 그래서 선조도 못 넘어간 거야. 항전 의지가 있어서가 아니라. 선조가 이게 총알에 도망갔고요. 실제 싸운 건 누구라겠어? 그의 아들이야. 광해가 어째 조종을 나눠갖고 이 돌면서
백성들 이끌고 전투를 치러 간다니까요. 선전한 게 뭔데요? 명나라 살려주세요. 이거밖에 안 했다니까요. 그때 이 승전보가 좀씩 오기 시작해요. 누가 있는데요? 우리 경상도에서는 수많은 의병들이 싸우기 시작했고요. 그 유병이 유명한 누구야? 곽재우도 있고 정인홍이 있고. 자, 우리 경상도에 떠오른 두 인물이 있다고 그랬지. 이왕이 있으면 누가 있다고요? 이왕과 쌍벽을 지닌 또 하나의 인물이 조식이라니까? 조식이 강조한 게 뭐라고요? 그런 실천, 의라니까? 그의 제자들이야. 그의 수제자이자 그의 손녀 사이일 거예요. 이들이 정말 나서 싸우고 시작한 거야. 그들이 당으로 붕당중이 뭐라 했어? 북인이야. 치열하게 싸우고 제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광해군 때 북인 정권이 들어선다니까? 이렇게 싸우고도 있지만, 진짜 승전 어디서 올라오기 시작한 거야? 어디서? 바다에서. 수륙병진이라 했잖아. 얘들이 끝까지 치고 올라가려면 여기서 서해를 돌면서 어째요? 보급로를 확보해줘야 할 거 아니야. 막힌 거야. 누가? 이순신이. 그 이순신이 가장 유명한 한산도였죠. 이미 틀어 막혔다고요. 경상도를 넘어갈 수가 없는 거야. 그리고 경상도의 의병들이 너무 잘 싸워서 얘들이 넘어가지를 못한 거야. 특히 전라도 유명 관문지가 어디요? 이 진주에서 왜군들이 아작이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전라도가 통째로 보존된 거야. 우리 조선왕조실록 보관한 창고가 4개인데 3개는 이미 탔다니까? 하나가 남았다니까요? 그게 어디 있었다고요? 전주에 있었다니까? 그래서 걔가 안 탄 거야. 전라도가 보존되면서. 조선은 뭘 갖고요? 보급창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장기전 뛸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이제 누가 들어와요? 명군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야. 전쟁이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명군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야. 선조가 악을 썼잖아요. 그리고 명도 생각했다니까. 정명가도야. 얘들은 두고두고 인생 후회할지도 몰라. 이 4글자에. 정명가도라니까? 여기서 막는 게 훨씬 돼서 순망치안이잖아요.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린 거예요. 조선에서 막는 게 훨씬 싼 거야. 들어온 거죠. 이렇게 들어온 거야. 그때 유명한 장수는 얘가 아니야. 이효성이야. 이효성. 두 번째 들어왔다. 조승우가 바로 깨졌고요. 왜군한테. 택도 없었고요. 이효성이 급히 파견돼서 여기서 싸운 거야. 이제 문제는 이 싸움이 어디냐? 지금은 지금 1월이야. 한겨울이 싸웠다고요. 자, 왜군 언제 왔어요? 그럼 음력 4월에 왔다고 그랬지? 봄에서 여름 넘어갈 때 어떻게 왔을 것 같아요? 팔랑거리는 옷 입고 지금으로서는 슬리퍼 신고 왔어요. 좋았지 여름은? 지금 뭐 됐어요? 겨울 됐어요. 여러분 우리 겨울은 무서운 겨울이란 거 알죠? 우리가 지내니까 별거 아니라 생각하는데 난 6.25 때도요. 미군 병사들이 그 유엔군이 엄청나게 고초를 겪은 게 뭐냐면 이 이북 지역에서의 전투예요. 진짜로 다 얼어 죽어요. 내려온 중공군도 얼어 죽고요. 올라갔던 유엔군도 어마어마하게 죽어요. 실제로. 우리 북한 추위는 무서운 거예요. 자, 한겨울에 평양에 싸움 납니다. 얘들 팔랑거리는 옷 입고 왔네요. 보급은 못 받았죠. 이순신이 완전 잘라놨죠. 어쩌겠어요? 전투가 안 돼요. 진짜 손이 곱아서 총을 못 쏴요. 타다다다 떨리고요. 우리가 왜군이 아니에요. 조선과 명예연합군이 이 평양을 치는데 얘들이 속절없이 깨져요. 그럼 왜군들이 진짜 간청을 해 도망가고 싶다고요. 이 명군 이놈들이 자기 피해 입고 싶지 않으니까 그래서 문 한쪽을 열어줘요. 그 왜군들이 총알 같은 속도 도망가 버려요. 하지만 이걸 계기로 이 평양 전투가 결정적 전투예요. 이제는 전세가 완전히 바뀐지 알겠지. 누가 밀리기 시작했대요? 왜군이 밀리기 시작했다요. 완전히 밀리기 시작. 그리고 급격히 뒤로 후퇴합니다. 이걸 쫓아가던 명군이 조심스럽게 쳐들어가다가 왜군이 매복을 해놨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벽제관이 한번 깨진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명군이 쭉 내려가다가 갑자기 멈춰서요. 바로 한양을 수복할 줄 알았거든. 에? 그 한양을 수복하는 명군을 돕겠다고 조선의 관군들도 올라왔어요. 근데 누가 안 온 거야? 명군이 안 온 거야. 왜군은 전부 한양에 이쪽에 몰려 있는데. 에?
조선 광군은 올라가서 전라도 광군은 올라가서 여기서 대기 오고 있는데 행주에 대기 오고 있는데 왜군만 다 내려온 거야. 명군 안 오고. 왜군 어찌 보복정은 쉽겠지. 행주에 있는 조선군을 향해서. 근데 누가 이겼어? 그럼 행주에서 조선군이 이긴 거야. 그게 그 유명한 뭐야? 행주대첩이야. 그게 임나라의 3대첩이 된 거야. 가장 대표적인 게 뭐야? 바다로는 이순신이 가는 길을 막아버리는 한산도 대첩과 그리고 전라도 가는 관문을 막아버린 김심이 뭐야? 진주 대첩과 그리고 이 행주에서 정말 중과부적이라 생각했어. 이건 다윗과 골리앗 싸움이라고 했어. 거의 7배가 넘었어. 그걸 누가 이긴 거야? 조선 관군이 이긴 거야. 어떻게? 행주침 아니라겠어. 그 말도 안... 아니 그 당시 여성들의 노력도 분명히 중요하죠. 그걸 무시해서 안 되지. 근데 행주치만 그렇게 유리한 게 아니라겠잖아. 진짜 우리 화포기질의 탁월함이라니까요. 쟤들은 조총이 있다면 우리는 화포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겼던 게 행주대첩이라고. 이제 왜군들도 답이 안 나오죠. 그 왜군이 그래서 뭐 한 거야? 그럼 후퇴군 한양으로 도망 튄 거야. 그래서 우리 한양을 수복해. 그리고 애들이 어디로요? 이 경상도 전라도 해안가 일대를 중심으로 농성을 시작하는 거야. 일부는 넘어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명군과 왜군 사이에서 뭐 한 거야? 협상이 이루어지는 거야. 강화 협상이야. 우리가 임진은 7년 전쟁이라 부르는데 실제 7년은 다 싸운 게 아니야. 초기에 이렇게 총알 같은 속도 왔다 갔다 한번 한 거고요. 그리고 다시 이 뒤로 가서는 농성이고요. 그리고 긴 기간을 뭐 한 거야? 강화 협상을 한 거야. 강화 협상. 강화 교섭을 한 거야. 근데 그 강화 교섭이 놔두고요. 이것도 치사하게 명호고 왜군 사이, 왜서 일본 사이의 교섭이었어. 강화 교섭. 타결돼야 한대요. 안 된 거야. 왜? 우리 도요토미 히데요시 요구사항이 꽤 셌어요. 조선한테는 대표적으로 조선 8도 중에 4개의 도를 주라는 것과 이쪽 일본에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명군은 줄만도 생각했어요. 걔들은 우리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언제든지 명심해야 할 건 도와준 거지 우리가 아니잖아. 언제 우리 문제 우리 입장에 판단해야 하는 거예요. 그들은 남이야. 근데 명호가 도저히 타협이 안 되는 시점이 있었어요. 뭐냐? 명의 공주를 일본 왕의 첩으로 보내라는 거예요. 명이 갑자기 기절하고 미친 것 같잖아요? 안 돼요. 강화교섭 타결 실패했고요. 그리고 다시 어째요? 왜군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게 재침이야. 그러니까 임나는 크게 3가지 과정이 있는 거야. 첫 번째, 임진의 전체를 말할 수도 있지만 첫 번째 전쟁이 임진에 터졌던 그걸 임진 왜란 그러고 잠시 강화교섭 긴 강화교섭 기간이 있었고 다시 재침하는 정유재란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왜란 과정 총 3개로 임진왜란, 임난, 그리고 강화교섭, 그리고 정유재란 재침이 있는 거야. 이제 정유재 재침이 있었던 거지. 이 재침 과정에서 뭐 직산에서 육군과의 전투도 있었지만 가장 유명한 건 여기 이순신의 명량해전이죠. 명량대첩이 있는 거야. 혹시 알아요? 이 사이에 이 정유재랑 가는 과정에 이순신이 삭탈관직 당했던 적이 있었다는 거? 모함에 걸려서 일본에 이강기에 걸려서 실제로 관직 다 뺏기고 옹균이 이 3도 도총제사 돼서 수군을 장악했던 그리고 우리 옹균이 깔끔하게 칠전략에서 말하듯이 거 아세요? 거의 조선 수군을 괴멸 상태로 몰아넣고 그런데 이순신이 부랴부랴 다시 총제사 돼갖고 내려와서 왜군과 싸웠다는 거. 이 게임이 12대 130이었던 거 혹시 아십니까? 뒤에 뭐 300 몇 척이 더 있었다 이게 말하지만 우리 함선은 12척밖에 안 남았고요. 왜? 그 옹균한테 반감이 있었던 사람이 12척 빼갖고 전투에 빠진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12척이 살아남았었던 거야. 거기다 어선 한 척 와서 13척. 그러면 이걸 13척이 싸웠다 말아야지 12척. 그건 어선이야. 12척과 진짜 싸운 건 일본 싸운 거 130여 척. 맞짱 뜬 거 아니에요? 이걸 이기잖아요? 그 말도 안 되는 명량대첩과 이제 일본은 완전 의지가 꺾인 거지. 그리고 이때 누가 죽었어요? 도요토미. 뭐 이순신 왜 죽어? 이제 아직 안 죽었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었잖아요. 그 철군 명령 내려지고 퇴각하는 왜군을 물리쳤던 노량해전까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됐지요? 다시.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좀 더 봐줄 사람은 누가 있냐면, 정리 다시 또 해줄게. 먼저 한번 지도로 이렇게 보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봐줄 사람 누가 있냐면, 재밌게 봐줄 사람으로는 이런 사람들이 지금 소개돼 있죠. 여기 보면 여기 재밌는 분들이 있죠. 이렇게. 다 뭘 것 같아요? 스님들이에요. 스님들도 정말 열심히 싸우셨고요. 그래서 여러분 임난 이후에 불교에 대한 사회적 지위가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좋아지죠. 대접해줘야 하는 거죠. 사회적 급격히 바뀔 거예요. 이런 고승들이 정말 목숨 걸고 싸우시기도 했고요. 그리고 유명한 그 의병장을 우리가 좀 받으실 분이 누가 있냐면 정문무 이런 분들 꽤 유명했던 함경도가 진출했던 왜군을 제2군이 갓도 기요마사인데 이 부대로 싸워 승리했던 정문무라고 아주 유명한 분. 나중에 이제 그걸 잊지 말자고 해서 이 함경도 주민들이 했던 뭐 북간대첩비 뭐 이런 것도 있었거든요. 아무튼 정문무 이런 분도 한번 봐두시고 이 시기에 싸웠던 분이고요. 그리고 이 당시 전쟁을 진두지휘했던 유명한 사람은 관리인 유성령 이런 분들 잠깐 봐두시고 나중에 이 양반이 이제 전쟁 끝난 다음에 회고록을 쓰기도 하고 이 전쟁 그게 유명한 증비록이라고 한번 보시게 될 텐데 아무튼 대략적 이야기를 잠깐 봤어요. 그 이야기를 다시 돌려서 한번 정리해 드리자면 돌리겠습니다. 빵. 영양. 뭐 영양 정리하고 정리 다시 하지 뭐. 자, 여러분 이 전쟁은 7년간의 전쟁이잖아요. 실제 싸운 게 그렇게 길지는 않았지만 대부분 기간이 강화 교섭 기간이 있지만 이 전쟁 우리가 어마어마한 피해를 안겼죠. 첫 번째. 긴 전쟁 기간 동안 모든 문제를 어디서 처리한다고요? 비변사야. 이제 비변사가 국정 최고 합의체로 딱 떠버린 거고요. 우리 비변사의 과정을 본 거야. 이미 임난 전부터 있었던 거야. 삼포 외란과 을묘 외변을 계기로 그죠? 설치되어서 상설기구가 된 이 비변사가 최고 기구로. 이제 조선의 명실상 최고 기구는 비변사야. 두 번째, 여러분 이 과정이 전쟁 중에 다 불탔겠죠. 뭐 세금하는 수취 문서 다 불탄 거예요. 여러분 전세거들은 뭐가 필요해요? 토지대장 필요하지? 토지대장을 뭐라 불렀어? 양안이라 불렀던 거 기억나? 양전사업을 통해 작성한 문서를 해서 양안이라 불렀던 거. 맞죠? 그리고 어째요? 공납이나 역을 징발을 하면 어째요? 호구조사해야지? 호구조사를 통해 작성했던 문서 뭐라고요? 호적이랬잖아. 이게 다 불타버렸다니까요. 여러분 장부가 없으면 세금 받을 수 있어 없어? 없다니까. 국가정 너무너무 어려웠고요. 그 국가정을 채우기 위해서 뭐 했는데 발급한 게 이거라고. 공명첩이라고. 뭐가 비어있다는 거야? 이름이 비어있는 명의 이름 명자야. 공짜 빌공짜야. 직첩을 어째 남발했다고요. 왜? 나라의 기부럼이야. 나라에 큰 공을 세워도 되는데 기부라는 거야. 나라 지금 되게 어려우니까 갖다 바치면 이름이 비어있는 직첩을 주는 거야. 거기다 뭐 하면 돼? 이름 쓰면 돼. 그러면 어째 이름뿐이니 관직을 얻기도 하고. 신분을 상승시키는 방법이지? 아니 이걸 통해서 뭐 하고요? 노비가 어째요? 면천이 되기도 하고요. 양이나 되기도 하고요. 그게 공명첩이야. 우리가 공명첩을 만나는 건 언제부터? 임진왜란을 계기로야. 국가 재정의 타개를 위해서 발급했다. 이제 뭐가 동요하기 시작한 거야? 이제 신분지는 본격적으로 동요하기 시작한 거야. 신분이 흔들거리기 시작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전쟁의 문화적 소실도 장난 아니었다고요. 대표적으로 뭐가 탔다고요? 사고 불탔다고. 실록 불탔다 했잖아. 하나 살아남은 거라고. 그게 지금의 우리 실록 보게 해준 거라고. 전라도에 있는 사고 하나가. 그래서 그 다음부터 실록 사고가 어디로 간다고 했어? 다 산으로 간다고 했어요. 춘추강 간원들 다리 튼튼해야 돼. 줄 같은 거야. 그리고 조선 궁궐 때 다 탄 거고요. 이때 궁궐은 3개였거든. 3개가 다 탄 거고요. 그래서 조선 후기 때 두 곳 더 짓는 거야. 그 조선 궁궐이 총 몇 개야? 5개야. 임난 전까지 3개가 있어. 경복궁 봤지? 그 다음에 난 지금 설명해줘. 창덕도 창경궁도 있는 거야. 둘이 같이 붙어 있는 거. 그리고 임난 이후에 이제 이게 쏙 타버리니까 임시 궁궐들이 필요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등장한 경궁이나 뭐 경희궁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궁이 5궁이야, 5궁. 그럼 나중에 궁궐을 한번 볼 거야. 같이 그때 보시도록 하고요. 경궁은 좀 낯설죠? 이름이. 그걸 다르게 듣고 있는 거지. 경궁 이름이 나중에 바뀐 거예요. 근대 때. 맞아. 그때 거기서 고종이 퇴위하고 거기 살 거거든. 그래서 오래 살라고 덕덕제 목숨 숫자 써준 거야. 그게 덕수궁이야. 아무튼 그때 궁궐도 호랑 탄 거고요. 그리고 이때 천년사찰도 불탄 겁니다. 불국사도 탄 거예요.
그래도 지금의 불국사는 신라 김대성이가 지금 불국사가 아니야. 그건 탄 거야. 이건 조선 후기 때 다시 지어진 거야. 우리가 보는 불국사는 조선 후기 불국사야. 오해하시면 안 돼. 이때 홀라당 탄 거고요. 자, 그리고 1번. 일본은 어째요? 이렇게 7년간 전쟁을 통해서 어째? 사람 된 거야. 선진의 조선 문화를 맛본 거야. 진짜 문화 발전이 장난 아니었어요. 우리 서적도 약탈하고 그림도 약탈하고 특히 도자기 뻑가서요. 도공도 뭐지요? 납치해가고 계속 만들어 도공을 아예 납치해갔어요. 그리고 성리학도 이때 배운 거야. 이황의 성리학 이때 건너간 거. 그래서 실제 일본의 전의 성리학이 바로 이황의 성리학이야. 이황의 제자들이 잡혀갔으니까. 경상도 쪽에서. 그리고 중국에서는 이 전쟁의 후유증이 장난 아니었죠. 명나라는 급격히 약화되기 시작하는 거고요. 조선이 파병했잖아. 근데 이게 막 약화된 건 좀 웃겨. 지가 뭐 했는데? 솔직히 별로 한 거 없어요. 명은 원래부터 참고로 지 이미 안으로 골맞어요. 썩었어요. 명을 망하게 만든 게 뭔지 알아? 환관들이에요. 환관들. 여러분 동창 들어본 적 있어? 안 들어봤어요? 환관들이 명나라 환관 제일 많았을 때 명나라에서 얼마나 많아? 얘가 7만 명이었던가. 예, 그 몸이 가벼운 애들. 일반 난자도 좀 가벼운 애들 있잖아. 그게 얘들이 7만 명이었다는 거. 이게 말이 돼? 그러니까 명나라의 재정을 좀먹고 명나라의 국정을 파탄 거기 위충현인가 하는 얘가 아주 유명한 악랄된 황관도 있을 거예요. 걔가 아마 그 황제 천자한테만 이렇게 만세 부르잖아요. 우린 천세야. 근데 위충현한테 사람들이 부르는 게 9,900세야. 만세는 황제 천자한테 보면 부르니까 걔가 9,900세. 걔가 황관이야, 황관. 명나라 이미 안 썩었고요. 우리 조선도 아직 썩은 거 망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 조선도였지? 어마어마한 전란 피해를 겪었지. 명나라 혼자 골마 터지고 있지. 누가 뜨겠어요? 북방의 경제가 약화되겠지. 그게 여진이 뜬 거야. 그래서 여진이 나라를 건국한 거지. 여진이 예전에 건국했던 나라가 뭐니까? 금이니까. 다시 금을 계승할 거 아니야. 그래서 후금이라 부를 거 아니야. 그게 뒷날 뭐로 바뀐 거야? 청으로 바뀌는. 맞지? 그래서 이제 중원 계륙의 주인이 바뀌어가는 거잖아. 명에서 뭐로 바뀌는? 청으로 바뀌는. 이제 명청교체가 시작되는 거야. 그게 임나라 계획의 중요한 변화들이야. 되셨나요? 이걸 다시 정리 한 번만 해보면 외라는 과정을 우리가 몇 개로 나눌 수 있다고요? 3개로. 한번 정리해. 여기가 순서 문제 나온 거예요. 이걸 무슨 달로 해올까 연도로 해올까 미친 것도 아니고 3개로 보시면 돼요. 임남과 긴 강화 교섭과 다시 잠깐 있어 제라 제친까지 있다고요. 자, 외라는 과정 잠깐 볼까요? 육군과 수군에 나눠서 본다면 육군은 어쨌어요? 계속대로 깨졌다니까. 부산 깨지고 동네 깨지고 얘네 부산과 동네를 따로 봤으니까. 맞아요. 연전연패예요. 하루짜리야. 계속 깨져. 이 사람들 비겁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런 이름이 나온 사람은 비겁자가 아니에요. 여기서 이름 나온 사람은 다 비겁자 아니에요. 능력이 모자랐을 뿐이지 끝까지 싸웠던. 여기서 최후로 맞춰요. 도망가지 않아요. 항복 절대 안 하고요. 포로로 잡히지도 않아요. 능력이 부족한 것과 비겁한 건 다른 거잖아. 그리고 제승망리 항력을 이제 느낀다 했잖아요. 왜군이 먼저 왔고요. 그 결정적 한 방은 여기로 했잖아요. 충주에서. 왜? 이 제승망리 항력은 중앙의 장수를 파견하잖아. 그 중앙의 장수가 뭘 몰라? 그 지형을 그 지역의 지형을 잘 이해가 안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엉뚱한 벌판을 쌓아버린 거지. 그래서 완전히 우리 관군을 말아드신 거고요. 이러자 선조는 짐 쌌다니까. 몽진을 떠나고요. 자, 하지만 떠나고 있는 선조에게 평양 갔더니 승전보가 전해진 거예요. 누가? 이순신이. 첫 번째 승전이 바로 오포고요. 첫 승리야. 근데 이때는 뭐가 없었냐? 거북선이 없었어요. 거북선은 여기서 보인 거야. 사천회전이라고요. 여기서 거북선이 보인 거고요.
거북선이 처음부터 출정한 거 아니야? 여러분들 이순신에 굉장히 오해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이순신 집안은 원래부터 무관 집안이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려요. 원래 이순신 집안은 제일 유명한 게 뭐냐? 역관이에요. 외국어에 아주 탁월했던 집안이에요. 그 조상들이 외국어로 꽤 유명했던 사람이에요. 왜 당황한 표정을 지었나요? 자, 이순신과 옹균은 역사상 라이벌처럼 알려져 있다. 라이벌보다 이순신과 비교되고 옹균이잖아요. 이순신과 옹균 가운데 원래 잘 나갔던 건 이순신일까요? 옹균일까요? 옹균이에요. 과거도 옹균이 먼저 붙고요. 나이도 옹균이 더 많았고요. 임난정에 무조건 잘 나간 건 옹균이었어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이순신이 옹균을 완전 뒤집기 시작한 건 임난을 거치면서요. 임난 직전인 전라 좌수형 좌수사가 되면서부터 이제 바뀌기 시작하는 건데, 그리고 같은 동네 형이에요. 같은 동네 살았어요. 서울 건천동. 5살인가 더 많을 거예요, 옹균이. 그리고 우리나라 이순신을 해서 가장 오해 중 하나, 우리 수건의 주력하면 뭘까요? 판옥선이에요. 거북선 몇 차가 안 돼요. 거북선 상징인 거지 실제로 판옥선이 가장 큰 역할을 했고요. 판옥선이 왜 제일 중요한 배인 줄 알아요? 기본적으로 우리 일본의 전략이 통하자는 게 판옥선 때문이에요. 판옥선 말 그대로 2층 배예요. 일본은 기본적으로 배가 뭔데요? 보급선이라고 했잖아요. 높지 않아요. 그럼 얘들은 싸우는 게 뭘 같아요? 백기를 붙여서 건너가서 육지처럼 싸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판옥선 2층 배라고 했잖아요. 일본이 어째요? 툭 던져요. 넘어가요? 못 넘어가요. 2층이 2층. 기어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다 죽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기회를 안 줘요. 우리는 무조건 뭐예요? 기본적으로 멀리서 화포로 쏴주고, 우리가 갖고 있는 조총이나 화포로 있잖아요. 화포로 어째 격파하거나 아니면 가까이 오면 어째요? 육박전형이 아니라 그걸 깨부시는 거예요. 우리가 훨씬 더 두꺼워요. 우린 보급선이 아니거든요. 병선이란 말이야. 그게 제가 와장창창 깨지는 거예요. 이순신이 탁월했던 건 뭐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장점이 뭔지를 아주 정확히 이해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에 맞게 전략을 짰던 사람이에요. 이순신이 탁월했던 게 그거예요. 전쟁이란 그거잖아. 내가 갖고 있는 장점을, 내가 갖고 있는 단점을 감추고 장점을 잘 드러내고 그 상대방의 약점을 이용해서 깨부시는 거잖아요. 이순신이 그게 탁월했던 인물인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인 한산도 대첩을 계기로 일본은 바다로 수륙병지는 완전히 막힌 거예요. 여기다 더 결정적인 건 진주에서 승리를 거둬버렸어. 이제 전라도로 가는 길은 완전히 막힌 거예요. 우리는 보급로를 확보했어요. 그 과정에서 이제 겨울이 왔죠. 누가 왔어요? 명군이 왔다니까. 조선과 명의연합군이 뭔 거야? 평양에서 물리치기 시작했다고. 판이 뒤집어졌다니까. 근데 명이 어째요? 조급했다니까. 쫓아가다가 깨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명군은 안 와본 거야. 한양 근처까지. 근데 우리 광군은 한양 근처까지 갔잖아. 왜군이 보복전을 하려고 했잖아. 하지만 또 이겼다 했지. 그게 바로 뭐라고요? 행주대첩이라고. 그래서 임난 당시에 3대첩이 바로 요거예요. 이걸 서울을 수복했어요. 이제 한양 수복까지 가는 거야. 그리고 이제 왜군은 어째요? 해안 일대로, 전라도와 경상도 해안 일대로 가면서 농성을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전라도 경상도 일대에 뭐가 있냐? 외성들이 있어, 외성. 외놈들이 쌓은 성이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 성 같지 않은 성들이 있어. 경상도와 전라도 일대 보심 해안가에 저거 우리 성의 느낌이 아닌데? 그런 성이 있어요. 이때 농성하는 과정에서 쌓았던 성이야. 그 과정에서 강화교습이 있었던 거지. 그때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말했던 거야. 이 강화교습이 전쟁이 없어야 할 거 아니야. 근데 무조건 용서는 안 된다. 뭐가 용서가 안 된다야? 저 전라도 때문에 안 된다야. 전라도 가는 길을 뚫어라야. 바다는 이순신이 답이 안 나오니까 최소한 길은 뚫어놔야지 않겠냐. 그래서 나중에 답이 나오지 않겠냐야. 어디서 막혔다야? 진주에서 막혔다야. 진주에서 막혔잖아. 그 진주를 뚫어라야. 그래서 제2차 진주성 전투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왜군들이 다 몰려왔을 거 아니야.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명령이야. 다 몰려왔어. 전 병력에 몰아서 친 거야. 이길 수가 없지. 중과부적이야. 그래서 이때는 져.
전투 두 개 있는 거야. 제1차 진주성 전투와 제2차 진주성 전투가 있는 거야. 이때 죽었던 유명한 인물이 농계야. 들어본 적 있어요? 근데 이 농계에 대해서 되게 잘못되게 알려진 이야기예요. 옛날에 이건 무슨 의로운 기생 농계. 미친 이야기예요? 아니, 이 사람의 실제 과거가 다 밝혀졌어요. 이 사람 성은 주농계예요. 성이 주씨라고요. 족보에 나와요. 이 사람의 남편이 누구냐면 의병장을 지냈던 최경행가 길 거예요. 그 집 족보에 이 사람이 나와요. 남편이 의병장이야. 그 남편 복수를 갚은 거야. 이거가 비슷한 사람이 농기가 되게 비슷한 사람이, 그 사람 진짜 기생이 있어요. 평양 기생이 하나 있죠. 이 평양전 때 외장을 죽인 사람이 있어요. 개올향이라고. 북한에서 아주 유명한 기생이에요. 그 사람이 진짜 기생이고요. 이 사람 기생 아니에요. 정말 수백 년 동안 날조된. 그리고 우리는 지금 전쟁은 없죠. 이때 진주성투는 두 번 보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우리가 패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라도는 활로가 뚫린 거예요. 군을 정비해야겠지. 우리 속절없이 당할 수는 없잖아. 다시 또 쳐들어온 다음에 대비해야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중앙군을 정비합니다. 그 유명한 중앙군이 바로 뭐야? 훈련도감이야. 이 훈련도감에 이전에 군대가 달라진 게 있어. 뭐가 달라질 것 같아? 지금 외놈의 외군들의 장점 중 하나 뭐야? 총 들고 있지, 총. 저 총 들고 있잖아. 우리도 뭐가 필요해? 총 들고 있는 부대가 필요한 거지. 그래서 이렇게 구성된 거야. 살수가 뭔지 알겠어요? 칼창 드는 애들. 어? 사수가 뭐겠어? 활 쏘는 애들. 그 보이지? 뭐가 있어? 포수. 그래서 몇 개야? 3개야. 그래서 뭐라는 거야? 삼수병이야. 잠깐. 여러분, 이거 전쟁 중에 뭐 집어넣은 거지? 사람들 이거 들어올까 안 들어올까? 전쟁 중에 군대 버전으로 들어간다는 건 저 죽을래요? 뭔가 인센티브가 있어야겠죠. 그게 바로 뭐겠어? 돈 줄게. 금주 줄게. 이거 의무병이야, 직업군이야? 그럼 이게 직업군이야. 이제 우리 병제가 완전히 바뀌기 시작하는 거야. 이제 직업군이 되기 시작하면 그 출발이 바로 훈련도감이야. 그리고 지방군에는 이런 것도 있어요. 뭐라고? 소고군. 여러분, 자, 소고군은 예비병력이에요. 여러분, 전쟁 나오면, 전쟁 터지면요, 외군이 와서 쌍놈들만 죽여요? 양반은 봐줘요? 노비도 봐줘요? 아니지. 전쟁 나오면 다 죽이지. 그럼 어떻게 편성해야 할 것 같아? 유사시의 대비역에서 어디서 어디까지 편성해야 돼? 양반부터 노비까지 다 편성해야지. 보니까 다 죽이잖아. 다 편성해야겠지. 이제 완전 달라진지 보이죠? 양천 혼성이야. 예비병이 이렇게 편성하는 거야. 소국은 편성하는 거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 강화교섭이 성공해도 실패했다. 실패를 끝났다. 왜군은 재침을 시작합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이관계에 걸려서 누가요? 이순이에요. 삭탈관직 됐다니까. 이제 수원 누가 지고 있다고요? 옹균이 지고 있다고요. 말아드셨습니다. 칠철량 전투에서 깨끗하게 말아드셨습니다. 옹균도 죽고요. 완전히 말아드셨습니다. 조정은 급했죠? 이순신을 어째 다시 복직시켜야겠지? 이순신 나옵니다. 그 말도 안 되는 싸움을 승리로 거둡니다. 그게 그 유명한 명량해전이고요. 그리고 육군에서도 명군을 주축으로 해서 왜군의 북상을 막습니다. 그게 유명한 직산전투고요. 이제 왜군은 어째요? 바다에서도 육지에서도 막히기 시작한 거야. 그리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은 거야. 마지막 해전만 남았지. 그게 노량해전이에요. 그래서 전쟁이 끝나는 거죠. 그리고 이때 이순신도 사망하잖아요. 그래서 이순신 3대 칩이 바로 이겁니다. 한산도, 명량, 노량해전이고요.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첫 전투는 옥포라겠습니다. 거북선은 여기서 나온 거라 했습니다. 그것도 오해하지 마시고. 전쟁 과정 이해가요? 전쟁을 3개로 나누면 돼요. 내가 제일 잘해주는 게 그랬잖아요. 범주화 시킨다. 나누면 된다. 7년의 이 전쟁을 임난의 과정과 강화교섭 기간과 뭐로? 정유 재란으로. 그러면 되게 단순히 깔린다. 그죠? 임난 과정에서 육군은 계속 깨지는 거죠. 그죠?
그 이순신이 계속된 승자. 그리고 전라도 보전 내야잖아. 보전, 전라도 보전. 그리고 명군 들어서 판세 뒤집어지고. 그리고 한양수부가 가는 과정에서 우리 행주대첩도 보는 거고요. 이해됐어요? 구별되죠? 그리고 이 사이에 진주성 전투는 1, 2차가 다르다. 구별하고. 그리고 강화규수한테 군을 정비했다. 그래서 정유재라는 이야기는 되게 단순하잖아요. 원균이 말하던 것도 있지만 이순신이 회복한 이야기도 보고 육군 전투도 있었다. 내용은 생각보다 단순해요. 됐습니까? 힘든가요? 해볼 만하지? 네. 그리고 관련 서적도 보시면 이때 이순신이 자기의 이 전쟁 과정을 기록에 남기기도 했잖아요. 그 유명한 뭐? 난중일기 보신 적 있죠? 전쟁이 하나 아주 정확한 기록이라서 등재됐습니다. 세계 기록유산. 그리고 아까쯤에 이 당시 전쟁을 치렀던 유성령이 나중에 전쟁이 끝난 뒤에 회고했던 반성문 쓴 게 있죠. 이게 증비록이고요. 그리고 재밌는 것도 있습니다. 요즘은 어째요? 꼭 우리만의 이야기를 본지 안다 했잖아요. 우리와 밖과의 관계를 본다고. 이때 우리 때 활약했던 외국인도 있습니다. 이 전쟁 과정에서. 첫 번째 누군지 알아요? 재밌는 왜군 장수입니다. 왜군 장수요. 우리 제2진을 끌고 왔던 가토 기요마사, 거기에 좌측 선봉장을 맡았던 사야가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내려서 나는 살생을 하지 않겠다. 그리고 우리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나는 언제나 조선을 흠모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의 전투에 뜁니다. 우리 쪽에. 투항해서 우리 쪽 입장에서 싸웁니다. 그리고 우리 조총도 가르쳐주고. 난지 왕이 얼마나 가르쳤겠어요? 그래서 이름을 하사합니다. 김해김씨에 이들이 있습니다. 사야가. 그래서 충성 충자가 들어있는 거죠. 김충선이라고 불렸다. 사야가도 있고요. 이 사람 난지 언제까지 뛴 줄 아세요? 병자론까지 뜁니다. 이 양반 전쟁을 다 뛰어요. 외란 2개 다 뛰고요. 호란 2개 다 뛰고요. 진짜 세요. 우리에겐 충절의 상징입니다. 근데 일본만이냐? 명나라에도 있어요. 천만리라고요? 명문 장수인데요. 난 지금 너무 갸륵해서 나중에 이렇게 화상문이나 봉해지기도 했던 천만리라는 사람도 있는 거고요. 나중에 이 외란관이 각종 전투에 다 뜁니다. 명예장수로. 우리 땅에 남는. 죽이죠? 이런 우리 이 나라 전쟁에 참전했던 우리 쪽에 싸웠던 일본 출신과 중국 출신의 유명한 장수들도 나온 거고요. 재밌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외란의 전 과정을 정리해 볼 수 있었어요. 이해가 돼요? 별로 어렵지 않죠? 나눠보니까 순서도 보이는 것 같아요.